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구글과 아이온큐의 숨겨진 모종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풀어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온큐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와 같이 이렇게 단톡방을 운영하고 계시는 임원진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또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 좋은 정보를 많이 주고 계시는 유찬님께서 또 힌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서학개미의 아이온 큐 분석이라고 이제 야후 파이낸스의 컨버세이션 탭에 가면은 또 이렇게 종목 토론 방이긴 한데 이 중에서 걸러서 보면은 상당히 좋은 자료를 주는 투자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네임드 투자자인 프리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4,476개라는 어마어마한 게시물을 남겼는데 이제 제가 아이온큐에 남겼던 것만 쭉 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글들을 많이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합병 전부터 꾸준히 아이온큐에 대한 분석글을 올려줬는데 오래전부터 아이온큐를 지켜봐왔고 스펙 주식에 대한 경험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의 경험과 인사이트를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은 일단 이거 먼저 보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그가 분석했던 다른 글들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476개를 적었고요. 오늘의 주제는 이제 데이브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군가 해서 봤더니 프리더가 뭐라 그랬냐면 아이온큐와 구글은 링크돼 있다. 구글의 양자 소프트웨어의 리더가 2020년에 아이온큐로 이직을 했었다. 내 명백히도 가장 아끼는 주주의 두뇌를 데려가진 않는다. 그러니까 이 인재를 훔쳐가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글의 양자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아이온큐에 이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둘의 이렇게 모종의 관계가 있지 않았다면은 이렇게 인재를 훔쳐갈 수 없습니다. 왜냐면 양자 인력 풀도 적을 뿐더러 둘이 관계가 깊잖아요. 구글이 이제 10% 넘는 대주주이기 때문에 아이온큐에. 그래서 뭔가의 이런 뮤추얼 어그리먼트, 상호 간의 동의가 있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이것을 방심하고 제대로 보지 않는데 나는 그렇지 않는다. 이 사람이 이제 사노피가 티바이오라는 회사를 인수했을 때도 예측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기에는 이제 구글이 아이온큐를 살 거다라는 말은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둘은 아주 가까운 파트너가 아니겠느냐라고 의혹 제기를 했었고 어제는 또 이 데이브 베이컨의 이런 이직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계속 궁금해진다. 라고 하면서 나는 확신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봐서 저도 한번 리서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데이브 베이컨이라는 사람이에요. 되게 천진난만하게 생기셨죠. 근데 상당히 똑똑한 천재입니다. 그거 보시면은 Programming a Quantum Computer with Cirq. Cirq가 뭐냐면은 이제 제가 제대로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구글 AI 퀀텀 팀이 개발한 건데 파이썬이라는 이제 컴퓨터 언어가 있어요. 그 언어를 기반으로 오픈 소스 프레임워크인데 오픈 소스 프레임워크가 뭐냐면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이런 소셜 네트워크에서 같이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계된 소프트웨어 개발용 템플릿이에요. 그래서 무료로 풀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 어느 정도 작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프로그램이 그거를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게 해주는 이제 무료로 배포를 한 건데 이제 NISQ라는 컴퓨터를 위해서 만들어진 오픈 소스 프레임워크라고 합니다. NISQ가 이제 Noisy Intermediate Scale Quantum Computer이라고 해가지고 50에서 수백 큐비트 정도 수준이지만 아직 결함성이 뛰어나지 못하고 양자우에 도달하지 못한 지금 중간 정도 단계의 양자 컴퓨터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된 양자 컴퓨터를 위한 오픈소스 프레임워크 파이썬 기반이다. 근데 이거를 이제 이 사람이 리딩을 해서 출시를 했다는 거죠. 구글 AI 퀀텀 팀에서. 그러니까 구글 양자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핵심 인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학력을 보자면 칼텍을 나왔어요. 칼텍에서 물리학과 문학을 전공을 했는데 보면은 전액 장학금을 받았고 뭐 리더십도 인정을 받았고 뭐 장학금 또 받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BS가 이제 Bachelor's Degree거든요. Bachelor's in Science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학사일 거고 PhD Physics 해가지고 물리학을 네 UC 버클리에서 받았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박사 논문의 제목이 Decoherence, Control and Symmetry in Quantum Computers 해가지고 결합성이 없어지는 것, 제어, 그리고 이거 뭐라죠? Symmetry? 이 대칭이 맞는 것, 그리고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논문을 써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또 되게 좋게 수석은 모르겠고 되게 좋게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해서 상을 또 받았네요. 그래서 상당히 걸출한 학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의 커리어를 보시면은 2011년부터 15년 4년 6개월 동안 시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이라고 이제 구글 도메인이라는 또 프로젝트 큰 거를 했었고요. 거기서 기술 리더, 매니저를 했었고 자바를 많이 다뤘다고 합니다. 그 15년 11월부터 19년 10월까지 4년 동안은 여기 보세요. 시애틀에서 일했습니다. 시애틀. 이제 15년부터 19년까지는 양자 컴퓨팅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뭐 양자 소프트웨어 스택, 뭐 프론트엔드부터 백엔드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다 했다고 하고 이 썰크라는 거를 런칭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능한 인재였고 또 19년 11월부터 20년 10월까지는 시애틀에서 시니어 스태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갖고 승진을 계속 해왔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양자 소프트웨어 팀 구글에서 이끌었고 구글 퀀텀 컴퓨팅 서비스를 2020년 3분기에 출시를 했다. 그래서 썰크 출시팀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구글 퀀텀 컴퓨팅 서비스 런칭한 팀의 리더입니다. 구글 퀀텀 컴퓨팅 서비스가 뭐냐면은 구글이 개발한 양자 컴퓨터가 있잖아요. 그 하드웨어,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에 고객들이 접근을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한 겁니다. 그래서 썰크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이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에 있는 구글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 위에서 돌릴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런칭을 했어요. 그래서 9년 반, 거의 10년 동안 구글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 여기 친숙한 마크가 있죠. 아이온큐의 바이스 프레지던트 소프트웨어 그 소프트웨어의 부사장으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약 1년 동안 일을 했어요. 근데 보세요. 여기도 시애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일을 했는지 상세히 적지 않았어요. 이거는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일부러 뭔가 감춘 것 같습니다. 아이온큐가 퍼블릭에 그러니까 이 스펙을 통해 상장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근데 이 사람은 양자 소프트웨어 인재인데 이 사람이 여기서 무슨 일을 했겠어요? 이건 약간 연막 작전인 것 같고 아이온큐에서 1년 동안 뭔가 중요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보면은 이제 이게 아마 워싱턴에 있는 대학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지금 조교로 일하고 있는데 아마 여기서 교수직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구글로 돌아갔어요. 2021년 10월부터 현재까지 2개월밖에 안 됐는데 다시 시애틀에서 시니어 스태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그리고 원래 자리로 복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구글이 핵심 인재를 아이온큐에 줬다가 다시 받는다? 또 아이온큐도 만약에 적대적으로 이직을 했는데 다시 줬을 리가 없죠. 이거는 뭔가 아이온큐에 와서 뭔가 작업을 하고 다시 구글로 복귀를 한 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뭐 물론 제 의견이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브 베이컨이 구글에서 아이온큐로 이직을 했을 때 났던 뉴스 기사 요약입니다. 2020년 10월 29일 아이온큐는 데이브 베이컨을 구글의 퀀텀 엔지니어링 팀에서 데려와서 아이온큐의 바이스 프레지던트 오브 소프트웨어, 그 소프트웨어 부사장으로 앉혔습니다. 데이브 베이컨은 구글의 퀀텀 소프트웨어 팀을 이끌며 구글의 퀀텀 서비스 런칭을 도왔고 구글이 양자 우위를 발표를 했었죠. 그때 거기에 핵심 인사였으며 베이컨 슈얼 코드라는 거를 활용을 해서 에러 커렉션을 뭐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핵심 인재라는 거죠. 양자 소프트웨어계에서. 그래서 아이온큐의 CEO인 피터 챕맨이 이 사람을 데려왔을 때 뭐라고 했냐. 저는 데이브가 아이온큐에 합류한다면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다. 첫째로는 100 또는 그 이상의 논리 큐비트,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쓸모있는 큐비트를 갖춘 양자 컴퓨터를 요구했고 이 뒤는 농담인 것 같아요. 텔레포트 할 수 있는 능력, 트루 러브를 찾게 해달라. 베타맥스, 비디오 테이프를 다시 가져와 달라고 했다. 그래서 아마도 데이브 베이컨이 아이온큐에 왔던 이유는 이 첫 번째겠죠. 좋은 하드웨어를 달라.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뭔가 구글에서 가져온 소프트웨어, 양자 소프트웨어를 뭐 실험을 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아이온큐가 이제 양자 하드웨어 기업을 넘어서 양자 소프트웨어 기업을 향해 가고 있다고 얼마 전에 크리스 monroe가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거기서 무슨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브 베이컨이 이직할 때 뭐라 그랬냐면은 저는 아이온큐의 공동 창립자인 크리스 monroe와 김정상 교수님을 오랫동안 존경해왔습니다. 그들은 양자 분야의 진정한 개척자이며 크리스와 켄 브라운이 베이컨 슈어 코드를 활용해서 논리 큐비트를 시연했을 때 이때가 대학원생이었다고 해요. 정말로 놀랐습니다. 그들의 이온 트랩 기술 시연이 지금이 아이온큐에 합류할 적기라고 저를 설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온 트랩 기술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점을 이 사람이 또 역설을 해줬어요. 근데 웃기게도 구글은 지금 초전도체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왜 아이온큐에 발을 담그고 있으며 왜 이 데이브 베이컨이라는 양자 소프트웨어계의 핵심 인사가 왔다 갔다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또 재밌는 걸 찾았어요. 이 데이브 베이컨이라는 사람을 링크드인에서 제가 찾아봤단 말이에요. 링크드인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약간 커리어 SNS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자기 레주메 이제 이력서 같은 거 올려놓고 자기 경력 했던 거 이런 거 올려놓으면은 이제 서로 뭐 네트워킹도 하고 또는 헤드헌터 또는 회사의 이런 높은 사람들이 뭐 이직 또는 리크루팅 하는 그런 플랫폼인데 데이브 베이컨 보면은 시애틀 출신이죠. 근데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이제 아이온큐에 그 채용 공고에 있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앞에는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워싱턴 DC 근처에 이제 메인 주에 아이온큐 헤드쿼터가 있는데 여기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우리는 웨스트 코스트에 이게 이제 서쪽 해안가에 우리의 프리젠스, 우리의 존재감을 넓히고 있는데 시애틀 워싱턴이다. 뭔가 연계가 좀 되지 않으세요? 이제 아이온큐가 워싱턴 DC는 이제 동부지만 시애틀 이 서부 쪽에 워싱턴에도 팀을 키우고 있는데 그 시애틀에 공교롭게도 데이브 베이컨이 있고 이 사람이 여기를 근거지로 살고 있다는 거죠. 제가 그럼 혹시 하고 더 찾아봤어요. 또 웃긴 걸 찾았습니다. 이게 543개의 잡이 어베일러블 한데 이 시애틀 컬클랜드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어디서 가져왔냐면 구글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구글에 시애틀과 커클랜드에 이제 큰 지사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 하고 더 찾아보니까 시애틀에 퀀텀 컴퓨팅 팀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왜냐면 구글의 이런 머신러닝, 퀀텀 컴퓨팅 팀이 시애틀에 있는데 그 시애틀에 아이온큐가 우리의 프리젠스, 우리의 팀을 거기서 키우겠다. 이건 간접적으로 힌트를 다 던져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아이온큐와 구글이 생각보다 더 깊은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 있었고요. 지금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아이온큐의 이제 대주주 그리고 내부자 지분표입니다. 그래서 GV가 구글 벤처스 해가지고 구글의 벤처 캐피탈인데 현재 아이온큐의 11.4%, 약 2,200만 주를 소유하고 있고요. 이게 또 웃긴 게 블레이크 바이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제가 또 찾아봤더니 이 사람이 GV에서 일했던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30만 주를 가지고 있어요. 작은 숫자 같지만 보시면은 이 사람이 이게 지금 아이온큐의 이 사진입니다. 여기에 있어요. 블레이크 바이어스 있죠? 근데 이제 퇴사를 했어요. 이 사람이 보니까 이 사람도 샌프란시스코 그 웨스트 코스트에 사는 사람이에요. 구글 벤처스를 퇴사를 하고 자기만의 캐피탈 회사를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아이온큐에 아직도 30만 주라는 주식을 걸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또 웃긴 걸 잘 찾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게 이제 이 사람 블레이크 바이어스의 학력인데 학력과 블레이크 바이어스의 경력과 학력인데 이 사람이 스탠포드에서 철학과 바이오 엔지니어링을 하고 이제 석사를 바이오 엔지니어링으로 하고 듀크 유니버시티에서 이제 바이오 메디컬 엔지니어링 그리고 이코노믹스 경제를 공부를 했어요. 이거 뭔가 와닿지 않으세요? 김정상 교수님입니다. 김정상 교수님 스탠포드 그리고 듀크 뭔가 연결되지 않습니까? 저 여기서 좀 소름이 돋았어요. 이 둘이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어요. 같은 학교가 두 개나 겹쳤는데 알 수가 없을까요? 물론 시기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도 아마 유대감이 있지 않을까, 뭔가 연결이 있지 않을까? 두 개나 겹치는데? 그리고 블레이크 바이어스가 구글 벤처스에서 파트너 꽤 높은 거죠. 거의 회사 동등한 입지에서 같이 협업하는 관계니까 여기서 11년 동안 일을 하고 지금은 솔로로 혼자 캐피탈 회사를 만들어서 돌리고 있는데 지금 그 구글 벤처스에서 꽤 높이 있었던 블레이크 바이어스도 이제 김정상 교수님과 뭔가 관계가 있지 않나. 그래서 뭔가 이게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인가? 구글은 아이온큐와 모종의 아주 끈끈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니까 틀릴 수도 있어요. 참고만 하시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구글이 이제 아이온큐를 인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10%가 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힌트들을 줬기 때문에 이게 꼭 아니어도 끈끈한 파트너십이 있기 때문에
구글이 초전도체 쪽을 개발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수가 틀려지면 아이온큐로 완전히 손을 뻗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의 아이온큐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게 단순히 이제 뭐 어떤 분들은 구글 트렌드에서 한국인들이 많이 찾으니까 한국인들이 껴서 이제 김프가 아니냐, 김치 프리미엄이 아니냐 하시는데 저는 그건 아닌 일정 부분은 있겠죠. 근데 지금 한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아이온큐 주식이 300에서 400만 주 정도로 보는데 그걸로 이렇게 매일 뭐 400만에서 뭐 1000만 넘어갈 때도 있죠. 그 거래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러한 현황들을 놓고 봤을 때 기관이나 이렇게 눈치 빠른 개미들이 슬슬 아이온큐 주식을 매집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저만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정보 공유 차원에서 녹화해서 올려드리는 영상이니 매수, 매도 추천 아닙니다. 이런 투자 결정은 스스로 내리셔야 되고 스스로 책임지셔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